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는 100세 이후의 삶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 더 가깝습니다. 준비라 함은 비단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도 끝으로 다가갈수록 후회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중 몇 가지는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후회가 깊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를 담은 유언장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를 확인하여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가족과 벗들에게 전합니다. 침상에 누워 생활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이 글을 내 손으로 직접 썼는데 이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며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부했던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누워만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글자를 써내린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글자도 담아내지 못하리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인가 봅니다. 한 치 앞길도 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나의 삶이라 생각한 적 없는 모습이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 가슴에 사무치게 후회되는 것들이 몇 가지 떠오르더군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여러분께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희생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일찍이 당신께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해오셨고 몸이 고돼도 조금씩 빛깔이 변하는 농가 밭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5남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오셨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며 돈을 버셨습니다. 넓지만 어딘지 모르게 처진 등과 어깨,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루하루 벌어오던 돈을 모아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시장에 나가 남의 가게를 도우며 때로는 천한 자들에게 모욕을 겪어가며 어떻게든 우리에게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주셨습니다. 나는 당신들께 이런 희생을 배웠고 나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은 제쳐두고 선택을 해왔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회사에 주 6일을 출근하며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 벌이가 괜찮아져 작은 취미를 갖고자 했을 땐 자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그조차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만 지나고 나면 다음에 해보자를 몇 번이고 반복했고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꼼짝없이 침대에만 누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에 휘둘린 것이 후회됩니다. 처음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땐 갖가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허탈함,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서러웠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더군요. 누워서 평소 하고 싶던 글을 쓰자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었고 일생 동안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항상 바보처럼 감정을 다루어왔더군요.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 숨겼고 감정을 감춰야 할 때 터뜨렸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의견을 확실히 전해 끌고 나갔어야 했는데 스스로 벽을 치며 내 감정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정작 사소한 일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니 더 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후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자 가라앉았는데 그때는 어째서 감정 따위에 그렇게 휘둘렸었나 싶습니다. 셋째, 옛날 친구들의 소중함을 놓친 것이 후회됩니다. 정신없이 살아왔기에 노년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처럼 가난하고 쪼들리지는 않더군요. 회사를 다니며 비싼 술을 대접하고 혹은 대접받기도 하고 일을 위해 필드도 다니며 셀 수 없는 스윙을 하였습니다. 차도 집도 나름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술자리는 대접을 해준다고 하여도 귀찮은 시간이 되었고 하기 싫었던 스포츠는 동기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차와 집을 처음 구매했던 순간의 쾌감과 기쁨은 희미해졌고 오히려 넓은 차와 집의 빈 공간이 내게 외로움을 주더군요. 나이가 들자 그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마등처럼 옛 친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교실에 몇십 명이 함께 붙어 생활하던 그때, 20대의 좁아 터진 자취방에서 친구와 깡소주에 과자를 먹으며 실없는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그 좁은 공간과 가난함이 지금의 풍요로움보다 더 많은 웃음을 주었던 이유는 친구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다 멀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먼저 연락을 해봤을 텐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넷째, 더 일찍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것을 놓쳤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입게 된 약간의 피해나 번거로움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지 짜증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결국 내가 아쉬울 때가 아니면 용서는커녕 화만 내며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병원에 들어오게 됐죠. 이곳에서 나는 절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도 절망은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더군요. 심지어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매일 나를 휘몰아쳤습니다. 나의 짜증과 예민함이 병실 사람들에게도 느껴졌던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조용히 있는데 친구와 친척들이 자주 면회를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단히 인사하고 꼭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밖에 있을 때 물을 뜨러 나가다가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수다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왜 매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 물어보자 그 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에는 외롭고 슬픈 어른들이 있어. 내가 만약 친구가 없어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옆 사람은 매일 면회 오는 사람과 행복하게 웃고 떠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배려해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받은 피해로 억울해하기는커녕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속 좁게 용서하지 못했던 늙은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용서를 했다면 그 아이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유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큰 부자도 아니고 딱히 남겨줄 것도 많이 없기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할 때가 오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세금은 차치하고서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누구에게 남겨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하며 내린 첫 결정에 자식들이 노발대발하며 따졌습니다. 참 서럽더군요. 마지막까지 자식들과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고 갈등이 생긴 내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하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을 여러분, 나는 어리석게도 많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나는 갈 때가 되어서야 이것들을 깨우쳤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글을 퇴고하는 지금 밖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도 많이 달라져 왔는지. 지금 비를 보고 떠오른 감정은 쓸쓸함도 짜증도 아닌 평안함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남았지만 남은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결국 눈을 감기 직전 떠오른 후회가 진정으로 가슴에 남은 깊은 후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에 휘둘린 것,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놓친 것, 더 일찍 용서를 하지 못한 것, 유산에 대한 결정을 미뤘던 것, 이 5가지 후회를 여러분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후회스럽지 않은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